위원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쁘시고 또 날씨가 추웠다가 오늘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연맹 현안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세 번째 하고요. 이번 가장 핵심 사항인 지침 관련된 부분하고 비과세 부분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준비했던 내용, 그다음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연맹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텐데요. 그때까지 또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오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때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타임에 연맹해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과세 문제하고 지침 개정 문제는 그동안 준비한 자료대로 그 다음에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한국사복지공센터 정태길 사장님이 오늘 시작과 함께 참석을 해주시기로 하시는데요. 잠시 뒤에 참석하실 것 같고 오시면 다시 인사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시작할 때는 그래도 격식은 갖춰야 되니까 우리 김영철 본부장이 한국사복지공센터를 대신해서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소년복지공인센터 고용복지본부장 김혁재입니다. 제가 인사만 하는 아닌데 이사장님 밑에서 식사고 바로 오실 거라서 좀 이따 이사장님 인사말 좀 들으시고 오늘 해운노동조 축의 정기 토론회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론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드렸는데 말씀을 짧게 해서 조금 아쉽긴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기적인 토론회를 본래 이제 오늘 계획을 했다가 사정상 또 취소를 했다가 다시 재기획을 하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해양협회 이철중 상무께서 오늘 참석을 하시기로 하셨는데요. 다른 일정이 이제 저희들 변경하는 관계로 다시 못 잡아서 오늘 못 내려오셨고요. 대신에 우리 한국해양협회 해무팀의 이종화 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말씀하는 자리에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원협회 이종화 차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인사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데 오늘 사실 회장단 회의가 있으셔가지고 오후 4시에 상무님 대신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인사 말씀이 한 3, 4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다들 너무 일찍 끝내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오른쪽부터 참석하신 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개시켜드리다가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아탱크 주선연합노동조합의 정경현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유 연합노동조합의 성경모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용 CNE 노동조합의 문상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아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방관노동조합의 이광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평균노동조합의 김성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전국 선선박관리 노동조합의 우리 수석 부회장이십니다. 김윤인규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화해원의 김한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양산업노동조합의 박진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명칭을 좀 헷갈렸는데 산업이 아니고 선언으로 바꿨습니다. 원양산업노동조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해운산업신문의 김학중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산부시멘트의 조원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CNS 노동조합의 선은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H라인의 권기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SM 삼선 노동조합의 박한성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전국 해운노동조합, 해운산업노동조합의 이중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야겠네요, 그죠? 우리 전국 선박관노동조합의 우리 김강연 대리님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백화도조합의 장성화 대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선박관노동조합의 김부영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국 원양산업노동조합의 박준현 우리 부장님 참석하셨고요. 같은 조직의 백형일 우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그 성함이 참 좋습니다. 정찬호 우리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명수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해운조합에서 정책위 의장을 하고 계시는 윤기장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한항공의 최종택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방관노동조합 사무처장 최순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뒤쪽에 열일하고 계시면 코리아 시페어스 연합노동조합의 이환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H라인의 구건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해운의 경조국장 이상훈 경조국장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지원해주고 있는 SK 노동조합의 김종혁 국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실수도 좀 하고 했는데 여러 장에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경민 씨 소개시켜드리라고요. 우리 모든 행사를 항상 꿋꿋하게 지금 책임지고 있는 우리 김경민 대리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시작 전에 꼭 인사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위원장님 계실까요? 계시면 제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인사 말씀하시고 싶으면 이제 말씀하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첫 번째 순서로 외국인선호 관리 지침의 변경에 대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위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어서 또 대정부를 상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2024년도 중개정책 토론회 때 저희가 보고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한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국제선박의 외국인 수용 고용에 대한 노사 합의를 형성된 복지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결정과 대응 방안인데요. 이 복지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외국인 선박 관리 지침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혀 있습니다. 복지기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형성 배경과 진행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 우리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이 어떻게 변경되어 있고 변경된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로 인해서 노동조합에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신 위원장님과 상권 직원분들한테 정확하게 한번 전달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선원노동조합이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지기금 특별회계 발생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처음부터 관여하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1991년도에 외항상선선 정책협의회에서 합의 사항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원 1년간에 대한 관한 인식과 기존 선원에 대한 인식, 그다음 외국인 선원 혼성 등에 관한 합의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최초로 아마 우리 중국 동포죠, 중국인 선원들이 조선족들이 생선을 하기 시작했고요. 적당 2-3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거의 60% 이상이 생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에서 당의 노조의 특별 협의를 해서 1인당 월 위안 20불로 이렇게 찬조회비로 당의 노조에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선 복지협회에 출연한 국적선 복지금을 사용하도록 또 위안 30불, 그래서 20불, 30불.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의는 언제부터 시작을 했느냐? 91년도 8월 1일부터. 91년도 8월 1일부터니까 지금 30년 넘었죠, 그죠?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이미 이제 외국인 선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합의 사항에 대한 개정들이 91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 94년도 이렇게 개정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선박 제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논의가 시작을 하면서 2001년도에 국제선박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제선박 단체 협약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 그러면 국제선박 외국인선 고용협의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연맹에서 이제 주관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국제선박 외국인선 고용 구매가 노사합의가 2003년도 6월달에 만들어지고요. 2007년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5,000명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외국인은 적당 국제 선박에 있어서 필수 선박, 그 다음에 지정 선박, 일반 선박에는 몇 명을 태운다라는 마지막 합의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최근에 2023년도 11월달에 개정이 됐죠, 그죠? 그 덕분으로 지금 한국의 초급 헬기 수급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급이라기보다는 고용이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2024년 11월 달에 변경이 되면서 버시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자, 그 다음 국제선박 단체의 근거와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정착됐다고 했는데 이 정착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보게 되면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법률이 국제선박 등록법 제6조, 5, 6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근거에 해서 보면은 외국에서에 적용되는 단체 협약에 대한 체결 권한을 어디에 선원 사용자 단체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노동조합 연합 단체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항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선원 노동조합 연합 단체. 현재는 2014년도가 원년도가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국 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가 이것하고 동일시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도 이외에 상선연맹도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연합단체에 대한 이해 해석이 좀 다분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 해상산업노동조합이 현재는 연합단체로서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이 힘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한 명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운협회죠 현재. 그다음에 한국해운조합. 국제선박 등록이 다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외항상선 하면은 한국해운협회, 내항상선 하면 한국해운조합이라고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국해운조합도 외항상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선박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 때 한국해운협회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한국해운조합도 이제는 같이 불러들여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연근해나 아니면 동남아 쪽 라인을 가지고 계시는 선사나 아니면 노동조합에서는 분명히 우리 회사 배가 한국해운조합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입니다. 우리 전국 해상선 노동연맹 산하에 있는 노동조 노측이죠. 외항상선선 정책협의회, 국제선박 외국인선 고용협의회 요 두 개가 이제 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사람들 유형에 네. 한국 말씀드렸던 사람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운반선협회로 이제 사용자 규정에 여기 약간 외항운송사업자협회 그러니까 냉동운반선협회로 포함이 됩니다만은 현재 실질적인 협회가 거의 대부분 다 한국해운협회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죠. 그죠? 주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냉동운반선협회로 지금 일부 이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독립적인 부분을 하려고 하면은 조금 더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원양협회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죠. 냉동운반선협회하고 원양선업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정립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 협약의 결과 외국인 선원을 고용을 하면서 복지기관과 특별 회비 운영을 주체인데요. 다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인 노동조합에서 없는 경우에는 연합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지금 분쟁이 생기고 있고요. 뒷부분의 분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복지기관과 특별회비는 다인 노동조합에서 수령해야 되는 것이 노사 합의의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맹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가 체결한 단체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으로 인해서 가맹조합이 아닐 경우에 복지기관과 특별회비의
수령 주체는 전국 해상산업노동조합 몇 명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전히 이거는 법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제 연맹이 가지고 오고 있는 거고요. 합의 정신에 의하면은 당연히 농조합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선노련의 하나의 가맹조합에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게 복지기금을 주체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어도 해야 되고 그래야 연맹체가 힘이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뭐 노동자를 넘는 경우에 이제 선노련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국 해상산업노동연맹, 삼선연맹, 그다음 해상산업노동연맹 몇 가지가 있는데 동일체이고요, 동일체 현재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법상에는 연합단체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합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연합단체가 만들어지게 만들어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하나의 단체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침 개정을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지기금과 특별운영 실태 한번 볼까요? 가입노동자 여기에 대한 지금 복지기금과 특별운영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회계 규정으로 구분하면 제일 좋을 텐데 개정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구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복지기금이 노동자 운영계획이나 이런 걸 들어가면 안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임자 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합의 복지 사업에 위주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기에 얘기했습니다. 다음 노동자에 없는 사업장 연합단체죠, 그죠? 요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지금 직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러한 복지기금과 특별한 민원이 어떻게 대입되고 있는가라고 보면은요, 자유노동자에서는 복지기금 민원에 따라 외국에서는 고용 의견서 부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주가 이제 막 민원을 넣겠죠, 해양수산부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는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농자업 쪽에다가 좀 해주라 이렇게 하는 얘기는 못하겠고 어쨌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문제가 쟁점상에 보니까 외국에서 고용적 차이에 대한 개선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끊임없이. 그다음에 다양노동자에 대해 사용주의 한계성이 또 노출되는 거고요.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노사 우선 협상 안건에 대한 복지기금 특별히 복지기금이 노사의 우선 협상에 안건이 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연합단체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분할노동자의 통제수단입니다. 그다음 신설노동자의 통제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현재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전국 해상산업노동조합 연맹 가맹조합이 아니면은 이 복지기금의 수령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연맹이 가맹이 안 되면 연맹이 아직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생노동조합이 선노련에 가입을 안 하면은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가맹조합의 조직 확대를 용인 또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줘버리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 통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언노련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기금에 대한 부분을 농조합의 조직 확대와 축소에 대한 부분을 통제 분할을 행사하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신설 분할 농조합의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나 정부 쪽에서 캐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분할 조직의 분할 합병, 그다음 민주노총 이런 부분들이 이제 힘을 보태서 외국에서 관리 지침 누구의 힘을 빼려고 하냐면요, 연합단체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다양노동조합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는 고용조차에 대한 개선 민원이 생기고요. 국민권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지속 민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관리 지침 등의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쭉 설명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총합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외국에서는 관리 지침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되어서 2026년 1월 1일부로 이게 시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2025년도부터 이미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항이. 다만
제5조하고 제5조 1만 아마 2026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유예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물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관리 지침에 대한 부분이 2008년도 겁니다. 자, 2011년도 겁니다. 2018년도 겁니다. 2018년도. 그러면 2023년, 2025년도 이제 개정이 됐겠죠. 그죠? 그 뒤에 그 설명할 건데, 여기에 보면은 2008년도는 제3조 4조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가면은요, 이 3, 4조를 합쳐서 3조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제4조는 삭제를 해버리죠. 어디 있던데, 여기에 이게 조문이 없죠. 3, 4조에. 근데 3조에다가 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 절차라고 해서 요 두 개를 묶어서 1항, 2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항, 2항으로. 이게 201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항에 추가해서 3항이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 소유자는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선원의 과반, 그러니까 취업 규칙이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해당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근데 지금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조문 살아 있을까요? 네, 삭제됐습니다. 삭제되니까 다해노동조합의 힘이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다해노동조합의 힘이 이제 완전히 소실되어 버렸습니다. 참고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2025년 3월 7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고시제 2025 335 3월 7일 재정 개정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외국에서 관리지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제3조 제1항, 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가지고요. 밑에 보면 1, 2항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좀 간략화 됐습니다. 근데 3항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을 삭제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비해서는 권리가 상당히 축소되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3조의 1항, 2항을 신설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선원복지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률적 근거를 고시에다가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제한시켜버립니다. 제한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제3조 이거는 이 3조 2항 이 부분은 지금 2025년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시입니다. 2026년도까지 유예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노동조합 연합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절차적인 부분 조건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달리 얘기하면 다인사업장에서는 요와 관련된 대로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사용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5조 1항,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 별지 제6호 및 4호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요. 외국인 고용 확인서입니다. 확인서. 그래서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외국에서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뭘로 바꾼다면은 연장할 수 있다로 바꿨죠.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고용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즉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3개월로 늘려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요 뒤에는 3개월 이상 체험을 한 사실이 확인이 돼야만 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앞에 것도 마찬가지. 3조의 상황이었나요? 3조의 상황. 그 다음에 제5조의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 그러면 노동조합의 어떻게 보면 외국인 고용에 대한 권한을 축소시켜버리는 결과를 지금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면 더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고용 추천입니다. 5조 2 여기 보이시죠? 별지제 6호 서식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확인서 일부입니다. 실제 별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위원장들이 좀 놀라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죠? 서식을 한 번도 확인을 하신 적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확인서 일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좀 전에.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니까 2025년도 3월 7일부터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3조도 3월 7일부터 시행된 겁니다. 그죠? 근데 다만 제5조 및 제5조 2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가 그때 개정된 사항이 2025년도 3월 7일부로 고시되면서 다른 조문은 다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되고 있는 거고요. 제5조 요 부분만 지금 2026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한다라고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못 받고 있는 내용이 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내용이 외국에서는 고용기준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 결정하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노동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듣도록 의견만 듣습니다. 의견만. 이거의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권한을 빼버렸죠. 그다음에 선언복지기업의 징수금금의 관리운영 체계 신설했죠. 제3조. 외국에서는 고용신고는 고용추천 절차 개선입니다. 5조 2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 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5조 외국에서 고용하려는 누구? 선박 소유자는 별지제 1호 서식에 따른 고용신고서에 다음 내용에 따라서 제출만 하면 됩니다. 이 제출되는 근거서류 중에 과거에는 뭐냐면 노사 합의서 내던 노동자 의견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냥 제6호 서식에 따른 외국에서는 고용에 관한 확인서입니다. 고용에 관한 확인서. 이 확인서 뒤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노동자의 권한 1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5조, 제5조가요. 다른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5조 이 고용 추천입니다. 이 고용 추천 노동조합이 하면 참 좋을 텐데요. 노동조합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시면은 선박 소유자입니다. 선박 소유자가 별지 제4호 2서식에 따른 외국에서 고용 추천 신청서, 이하 고용 추천 신청서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선박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외국에서 고용에 관한 확인서 일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5조와 제5조 2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뀜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하면은 이 양식을 보면은 바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외국에서는 고용신고서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노동조합이라고 노자 들어가 있나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외국에서는 고용신고서, 선박 소유자, 송입업체, 고용계획. 외국에서는 관리지침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에서는 고용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성명 끝. 그 다음에 청구서류로 나와 있는 것은 외국에서는 고용에 관한 합의서 끝. 노동자 언급됐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청구서류 중에 외국에서 고용에 관한 확인서, 그래서 외국에서 고용에 대한 노동자 의견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죠, 그죠? 그럼 이 의견서 한번 볼까요? 외국에서 고용에 관한 확인서입니다. 선박 소유자 딱 적혀 있죠? 회사명 대표자, 선박명, 고용인원, 그리고 이 선박 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있음을 확인합니다. 선박 소유자인. 여기 보면은 업체별 취업규칙권 노동자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고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재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애초에 고용 범위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할 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규칙에 대한 부분에 개정할 때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 규칙은요,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지만은 사용자가 일방으로 진행을 해도 이 취업 규칙은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취업 규칙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개정된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2026년도 1월 1일부로 제5조의 2항이 시행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외국인 선원 고용과 관련되어서 노동조합은 사용자한테 지침 상의 근거로서는 대항할 권한이 없다. 오로지 유일하게 요구가 있다. 연합단체가 의견 제시하는 게 뿐이다라는 거예요. 의견 제시.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라고
라고 하면 파격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돼요. 하셔서 뭐라도 금방 얘기한 이 제5조의 2 내지는 이 제5조를 어떻게 이것처럼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2026년도 뭐 9월 1일부터 한다는 걸 주든지 하고서 이 조문 자체를 어떻게 이 조문 자체를 지금 긴급하게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별지에다가 고용 확인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이행사항에 6번에다가 노동조합 의견서라도 집어넣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시행이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복지개발 특별 존속을 위한 방안이라고 방법론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선노동자와 같이 변화와 고난에 대한 역할, 단위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종합적 해결 방법은 이렇게 서로 연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대해서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우리 근로자들이 선원들이 고용 안정화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선노동자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노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연맹 사정을 빨리 어떻게 정상화를 시키고 대정부를 상대로 대사용자를 상대로 이 지침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 이전으로 다시 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개정된 사안에서 독소조합 사람들 입장에서 좋죠. 사람들 입장에서 좋을 텐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독소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게 다 필요 없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외국인성 관리 지침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속히 개정을 해야 되고요.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 적어도 이렇게 유예라도 해서 우리 선노동자의 권리가 좀 더 존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통일된 단합, 연대밖에 없습니다. 매번 내게 좋다고 내가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러면 결국은 있는 이 큰 떡도 다 풍지박산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빨리 좀 서로 마음을 열어서 연대도 하고 이 지침을 살려야 각자의 단위 노동자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2번 한번 어느 이번? 지금 저기서 네, 말씀. 단조의 복지기금 저 부분을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전임자 임금 부분하고 저런 그게 전임 같은 경우 임금성으로 이 기금을 가져가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전임이 아닌 곳에는 임금성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법상의 노동자의 전임자는 법으로 이렇게 노동조합 활동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근데 이 노동자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회사가 주면은요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노동자 노조법에서 뭐냐면 타임오프자를 지정해서 회사가 급여를 주는 거고요. 그렇게 받으시는 분은 제일 분명 안 되죠. 근데 회사가 타임오프자를 지정하지 않고서 자체적인 노동자의 수입이나 아니면은 뭐 특별히 복지기금 가지고 너 알아서 살아, 이걸 가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전임자에게 복지기금 임금이나 이렇게 지급되어 버리는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리하셔야 됩니다. 전임자의 개념과 전임자의 지급되는 금전은 다른 개념입니다. 노조법에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는 자를 전임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전임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왜? 이렇게 되면 부담금액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회적으로 주기 위해서 타임오프자라고 해서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보지 않는 그렇게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뭐 협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 1시 40분인데요. 2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고 잠시 의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침 개정권은 지난 대선 때 지금 현재 해수부 장관으로 계시는 전태수 장관이 대선 과정 중에 북한로 개척 추진위원회라는 위원장을 맡았고 제가 밑에 수석 상임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 대선 공약 1호로 받아들인 게 이 지침 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전태수 장관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지금 조직의 여러 가지 불안한 이런 상황 때문에 해수가 조금 신중한 모드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정리가 되고 하면 충분히 지금 저희들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전달돼 있다. 다만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나면 저희들 협의회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왜 유예를 해야 되는지 1년 동안 유예를 해야지 않으면 지금 바로 시행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유예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저번 대선 과정 중에 전달을 했고 의견도 전달했습니다만은 현재 실무적인 관계로 움직이기에 현재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대로 바로 소통을 지금 교통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 오늘 정리되는 내용을 한번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수 장관은 직접 못 오셨는데 지금 외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정리된 내용을 좀 정리해달라라고 해서 보내달라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오늘 정리되는 내용 있는 그대로 저희들 대안 방식으로 함께해서 해수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대표님.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협의회 차원만 단독에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연맹과 협의회 하에에서 도입을 합쳐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연맹에서 지금 지난주에 수산 대표자들과 수산 수협중앙회와 함께 연맹의 선언정책과장을 만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양산업협회까지 사인을 해서 아마 지침 개정을 좀 1년 유예하자라는 얘기는 다 했는데 해운조합만 지금 빠져있는 해운조합은 지침을 유예하자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원양까지는 했고요. 우리도 연맹, 그 다음에 해운협회, 원양산업협회 이렇게는 수협중앙회까지 5개 단체 중에 4개 단체는 벌써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유예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문제가 생긴 건 동해 지역 어선주 단체에서 민원을 넣게 시작되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민원이 결국에 지금 인권위원회에 제출되면서 과정들은 아시죠? 그래가지고 생긴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고 노동자 권리가 일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문제되는 내용들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지금 어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처리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지금 해운 쪽에는 저번에 노사정 합의로 한국선원들 일자리를 지켜야 되는 합의가 한국선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 올해 취업이 굉장히 옛날에 해양대학이 거의 취업률이 95% 넘었는데 지금 뭐 70%, 75%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선기장들이 외국선에 탈 수 있게 되는 범위가 풀리면서 시니어들조차도 외국선을 빌려내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옛날에는 그 선기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한국 선원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시니어들 임금은 외국선호와 임금이 그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니어들조차도 성기장조차도 지금 외국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는 바람에 한국선원이 외항선원이 바뀌는 바람에 한국선원들 같은 경우에는 외항선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한국선은 일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자리 잃어버리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리는 상황을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지금 요즘에 대세인 북구강론의 세빙선이나 이런 거 하면서 회기사들 전담 회기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결국 합의는 거꾸로 가고 지침이 또 이렇게 바뀌면서 노동조합이 일자리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해수부에 전달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 다음 저희들 계획은 1년 연장을 하고 난 다음에 법을 개정을 통해서 법을 개정해서 이 법이 결국에 한국선원 고용 일자리, 그 다음에 한국선원의 안전, 외국선원과 한국선원의 선원들의 안전, 그 다음 노동시간의 어떤 그런 무한정 풀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뀌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함께해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안은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계속 꾸준히 준비해둔 안이 있어서 오늘 얘기가 되고 나면 일단 지침 먼저 유예하는 방향을 먼저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연맹하고 협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연맹에 대해서 지금 해수부에서 되게 조금 시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워낙에 시끄럽고 당일된 의견, 당일된 대우도 아니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설명할 얘기지만 좀 더 일이 좀 있어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래도 늦지 않게 지침을 연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교수들이 잘 되지 않으면 행동권도 생각하시고. 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지침 관련된 부분은 우리 사단법인 정현 노조의 협의 단독으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원 노련과 협업을 해서 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장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요.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지금 시간이 1시 50분인데요. 14시 10분부터 2부 진행, 두 번째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0분까지 다시 자리에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